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달리며 손의 마음은 무거웠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 그의 머릿속은 앞으로의 도전과 훈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날은 그의 일상적인 루틴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운명이었다. 도로 공사로 인해 우회도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작은 공원 근처에서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남자가 나무, 벤치 옆에 서서 손으로 만든 듯한 팻말을 들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직 축구선수입니다. 그 남자에게서 왠지 모를 친숙함이 느껴졌지만 지친 표정과 공허한 눈빛 때문에 즉각적인 인식은 어려웠다. 손은 미간을 찌푸리며 속도를 늦추고 자세히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척추를 따라 한기가 흘렀다. 지혼. 자신의 이름을 듣고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깊이 파인 눈동자가 손의 눈과 마주쳤고 부끄러움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나야.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손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들은 유소년 시절부터 함께 성장했다. 나란히 서서 몇 시간이고 훈련했고 국가대표로 함께 뛰는 꿈을 공유했었다. 어린 시절의 약속이 생생했다.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서로를 밀어주며 함께 뛰던 날들, 탈의실에서 나누던 웃음소리, 우리가 꿈꾸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잊지 않겠다던 약속. 이제 지호은 앞에 서서 손은 한때 그토록 빛나던 젊은이의 그림자만을 볼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호은은 시선을 피하며 팻말을 가슴에 꽉 붙였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어. 의사는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았어. 내 에이전트였던 강민숙이 내 돈과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는 날 속였어.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걸 잃어버렸더라고. 집도 가족도 나 자신마저도. 다음 날 아침 지후는 손의 소유 프로퍼티 중 한 곳에서 눈을 떴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가득 담긴 폴더가 놓여 있었다. 여기 일자리 기회들이랑 연락처, 그리고 네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머물 수 있는 곳의 정보야. 손이 말했다. 지호는 감동적인 표정으로 서류들을 넘겨보았다. 이건 너무 과분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손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후원하는 스포츠 아카데미에서 일해줬으면 해. 그곳의 아이들에게 내 같은 사람이 필요해. 지호는 망설였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확신해. 손이 단호하게 말했다. 넌 꿈을 위해 싸우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 서류를 검토하던 중 지호는 갑자기 굳어졌다. 그의 시선이 한 이름에 고정되었다. 강민숙, 그는 아직도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어. 계속해서 선수들을 속이고 있다고. 손은 눈을 좁혔다. 확실해? 완벽히 확실해. 그는 내 인생을 망쳤고 누군가 막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럴 거야. 손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증거를 모으고 언론인들과 접촉했다. 무언가를 하기로 했다면 제대로 해야 했다. 며칠 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강민숙을 고발했다. 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선수들이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손이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축구계에는 강민숙 같은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강민숙은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체포되었다. 이제 지호는 코치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첫날 그는 젊은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았다. 그중 한 소년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 재능 있고 결단력 있는 그 아이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축하하기 위해 손은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건배를 하면서 그가 말했다. 지호은, 이 건배는 너를 위한 거야. 네가 보여준 힘과 용기, 그리고 새로 시작하려는 결단력을 위해서. 스포츠 아카데미에서의 첫 몇 주는 지호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젊은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다. 특히 양호라는 15살 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소년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자세를 이렇게 잡으면 더 안정적일 거야.
지훈이 영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조정하며 말했다. 영호의 눈이 반짝였다. 코치님도 제 나이 때 이렇게 훈련하셨어요? 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래, 손과 함께 매일 이렇게 연습했었지. 손 선수님이요? 정말요? 영호의 눈이 더욱 커졌다. 지호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내 나이 때부터 함께 훈련했어.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성장했지. 훈련이 끝난 후 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옛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손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긴급히 만나야 할 것 같아 중요한 정보가 있어. 카페에서 만난 소우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강민숙이 다른 피해자들을 찾았어.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수들이 그의 희생양이 되었더라. 지호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5명이야. 대부분 너처럼 부상을 당한 후 그에게 모든 걸 맡겼다가 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호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도 만나봐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지호은은 피해자 중 한 명인 민준을 만났다. 그는 지호은보다 더 젊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강민숙은 내가 부상에서 회복되는 동안 모든 걸 관리해준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결국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담 갈아요. 저도 같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지훈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며칠 동안 지훈은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났다. 각자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그들 모두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매일 밤 그는 손에게 새로 알게 된 이야기들을 전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손이 말했다. 이건 조직적인 거야. 강민숙 혼자서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야.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때 영호가 훈련장에서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이 사고는 지훈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건 과거의 피해자들뿐만이 아니야. 지훈이 손에게 말했다. 미래의 선수들도 보호해야 해. 영호 같은 아이들이 우리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해. 손은 자신의 변호사와 긴 통화를 마치고 지훈을 찾아왔다. 변호사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 우리가 모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공식적인 고발장을 제출하면 검찰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거래. 하지만 그들이 모두 나서려고 할까?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야. 너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니까. 다음 날부터 지훈은 아카데미에서의 시간을 줄이고 피해자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거부했다. 하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또 다른 선수들이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지훈이 한 피해자에게 말했다. 영호는 지훈의 부재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워했다. 코치님,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영호야,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단다. 마침내 10명의 피해자들이 함께 나서기로 결정했다. 손은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새어나갔는지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호은의 아카데미 사무실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졌고 몇몇 피해자들은 협박 전화를 받았다. 손은 즉시 보안을 강화했지만 불안감은 계속되었다. 이건 분명 강민숙의 지시야. 손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강민숙이 전 비서가 그들을 찾아온 것이다.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없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서류들은 충격적이었다. 강민숙이 운영하는 조직적인 사기 네트워크의 전모가 드러났다. 부상당한 선수들을 노리고 그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재산을 빼앗는 치밀한 계획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손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다. 증거를 확보하긴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더 큰 싸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호는 영호의 훈련 일지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의
순수한 꿈과 열정을 지키기 위해 그는 끝까지 싸워야만 했다. 기자회견 당일 서울의 한 호텔 회의장은 언론인들로 가득 찼다. 지호은은 떨리는 손으로 연설문을 꽉 쥐고 있었다. 손이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준비됐어? 지호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뒤에는 9명의 다른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축구계의 어두운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호은이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꾸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캉민수키라는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지호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뒤를 이어 다른 피해자들도 한 명씩 일어나 증언했다. 각각의 이야기가 더해질 때마다 회의장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마지막으로 캉민숙해 전 비서가 나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조직적인 사기 행각의 전모가 낱낱이 드러났다. 그때 회의장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저 사람이 캉민숙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캉민숙은 기자로 위장해 회견장에 잠입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재빨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게 다 거짓말이다. 저들이 날 모함하고 있다. 캉민숙이 소리쳤다. 손이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이 사건을 다루었다. 축구계 충격 스캔들, 수십억 원대 사기 조직 적발, 유망주들의 꿈을 앗아간 비리 조직. 아카데미로 돌아온 지훈은 양호가 훈련장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뉴스 봤어요. 양호가 말했다. 코치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지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어.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거야. 그날 밤 소는 지호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제 겨우 시작이야. 축구계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거야. 네, 알아. 지훈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 우리가 함께니까. 6개월이 지났다. 아카데미는 더욱 번창했고 이제는 전국에서 젊은 선수들이 찾아왔다. 지호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한 맑은 가을 아침, 지호은은 아카데미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드림 세이버스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부상을 입은 선수들을 위한 재활과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많은 선수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양호가 이제는 지호은의 조수가 되어 말했다. 손도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더 많은 지원을 끌어모았다. 우리가 겪었던 일을 다른 선수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어 손이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보호할 차례야. 캉민숙 사건의 피해자들도 하나둘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떤 이는 코치가 되었고 어떤 이는 스포츠 해설가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축구계에 기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호는 손과 함께 국가대표팀 훈련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젊은 선수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건 멋진 일이에요. 지혼이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젊은 선수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들의 표정에서 지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훈련장을 나오면서 손이 말했다. 네가 자랑스러워. 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야. 그리고 이제 겨우 시작이지. 그날 저녁 아카데미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드림 세이버스 프로그램의 공식 출범식이었다. 행사장에는 축구계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호가 무대에 올라 연설했다. 저는 지혼 코치님을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지훈은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니 무대에 올랐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밤하늘에 불꽃이 터졌다. 지호는 양호와 함께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그는 다른 이들의 꿈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